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을 지원했고 러시아는 그 대가로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서 북한 내 식량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쏘아 올린 정찰 위성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궤도를 돌고만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러시아가 위성 기술을 북한에 전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포함한 양국 협력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밝혔습니다. 신 장관은 특히 지난해 7, 8월 이후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의 양보다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양이 30% 가까이 더 많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수백만 발 규모로 포탄을 지원했고 이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나서 북한 내 식량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러시아로 넘어간 컨테이너를 약 6,700개로 추정하면서 152mm 포탄이면 300만 발 이상, 122mm 방사포탄이면 50만 발 이상이고 두 포탄이 섞여서 갔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소 수백만 발이 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장관은 이어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식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식량 지원의 영향으로 북한 지역 내 식량 가격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 기술에 대해서는 푸틴이 주겠다고 공언한 위성 관련 기술들이 계속 북한에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항공기 관련 기술과 지상 기동장비 기술 등을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발사한 첫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에 대해서도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만리경 1호의 촬영과 전송 기능에 대한 질문에 북한 위성이 일을 하는 징후는 없으며 그저 하는 것 없이 돌고 있다고 답해 만리경 1호가 정찰 위성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위성이 정상 궤도를 돌고 있다는 신호는 수신된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된 만리경 1호의 궤도 저하 및 낙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신 장관은 또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북한 위협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훈련 횟수를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20여 회 훈련을 실시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50회에 가까울 정도로 훈련이 많아졌다며 한미 연합 연습을 강화할수록 북한은 전쟁을 일으켜 얻을 수 있는 손실이 이득보다 더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접경 국가인 폴란드의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독재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 심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대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금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라고 지적하고 이것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칭했던 악의 제국의 권력과 잔인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인적인 침공은 이란과 북한의 독재자들로 구성된 범죄 집단의 도움을 받았고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를 통치하는 이들도 도왔다고 지적하고 요즘 우크라이나에 떨어지는 폭탄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를 통해 밀수된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이란의 드론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쟁이며 푸틴에게 패배하면 더 많은 혼란, 불안정, 전쟁의 문이 열릴 것이라면서 독재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과 푸틴을 위축시킬 강력한 억지력 구축, 동맹의 심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북한 미사일 부품의 상당수가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 제조사들의 부품으로 분석된 가운데 해당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가 관련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26일 최근 북한산 미사일 잔해에서 발견된 부품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 회사 제품으로 분석됐다는 영국 무기감시단체 분쟁군비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해 유엔 제재 이행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부품 제조 국가로 지목된 독일은 VOA의 분쟁군비연구소의 연구를 통해 나온 모든 관련 정보는 책임 있는 기관 및 국제 파트너들과 공유된다면서 독일 국가집행기관들이 보고서 평가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싱가포르와 함께 꼽힌 타이완은 VOA의 즉답 대신 타이완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 교역액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북한은 강철 원료인 코크스 수입을 급증시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7일 발표한 2023년 북중 무역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2억 9천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118%, 수입은 20억 3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강철 원료인 코크스를 약 2만 5천 톤 수입해 최근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지난해 이례적으로 급증한 코크스 수입은 북러 군사협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다른 산업 생산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관찰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크스 수입만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제철 분야 수요가 급증했음을 의미한다며 북러 군사 협력이 늘고 군사 분야에서 쓰이는 금속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스페인과 홍콩 등의 제외 공간을 잇따라 폐쇄하면서 외교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외교안보연구소인 로위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24 글로벌 외교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대사관과 영사관 등 총 44개의 제외 공간을 보유하면서 58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43개의 공간은 지난해보다 10개나 줄어든 것이며 순위는 지난해보다 6계단 하락해 보고서는 북한이 고립 심화를 반영하듯 10곳의 제외 공간을 폐쇄하면서 외교력도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 연구소는 주요 20개국 G20와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등이 포함된 전 세계 66개 나라의 대사관과 영사관, 상주 공관 등을 분석해 집계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외교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해당 평가에서는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를 기록했고 일본은 4위, 한국은 13위에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